자, 세 번째 시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문제 한번 볼 거예요. A에 마우스를 올리면 인접동생인 DIV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A의 인접동생인 DIV는 평소에는 없다가 A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오게. 정답 예시를 좀 보면은, 자, 버튼 잘가가 있는데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 안녕이 나오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얘는 간단해요. 자, 일단 태그가 A 하나 있고 DIV가 두 개 있어요. 여기서 평상시에 안 보여야 되는 거 누구예요? 얘죠. 얘 안녕. 문제가 지금 그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A의 인접동생. 이제 CSS 디너 풀어보신 분들은 대충 감이 오실 텐데, 일단은 DIV한테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주면 둘 다 사라지겠죠. 이 디스플레이 논은 안 보이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둘 다 사라져요. 그러면 이 DIV 중에서 얘만 골라야 되니까 어떤 방법들이 있죠? 일단 nth child로 한다고 했을 때 얘는 몇이 들어가야 돼요? 얘는 1일까요? 2일까요? 3일까요? 2죠? 그쵸? 둘째 자식 중에, 둘째 자식이 DIV면 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둘 다 조건을 만족해야만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 AND 쓰던 거, 그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DIV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고 얘도 하나의 조건인 거예요. 둘째라는 조건, DIV라는 조건, 둘 다 만족하는 건 얘니까. 얘가 첫째가 되면, 첫째 중에 DIV 있어요? 없죠. 여기 첫째는 A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다 바디의 자식들인데, 바디의 첫째가 A고 둘째가 DIV, 셋째가 DIV예요. 그럼 첫째 중에 DIV는 없는 거죠. 둘째를 했을 때 안녕이 일단 안 보여요. 자, 근데 이런 거 하면 만약에 섹션 하나 추가했다, 안 되겠네요. 이제 못 쓰죠. 얘는 또 바꿔야 되죠. 그래서 얘 말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를, 아니다, 이거 말고 지금 이건 뭐죠? 이 선택자는 어떤 선택자죠? 이거 CSS 디너 할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A의 동생 전부 중에 DIV죠. 자, 지금 A가 있고 동생으로 DIV 섹션 DIV가 있어요. 안녕 나는 잘가가 있는데, 여기서 A의 동생 중에 DIV 전체라고 하면 섹션 빼고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요, 플러스는 뭐였죠? 얘는 인접 동생이었죠. 그래서 A의 인접 동생 중에 DIV가 있으면 걔를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거 될까요? 제가 여기다 섹션 태그 하나 추가해요. 그럼 안녕은 사라진 채로 있을까요? 아니면 튀어나올까요? 얘는 튀어나오죠. 왜냐면 A의 인접 동생은 A 바로 밑에 있는 동생밖에 안 돼요. 바로 밑에 있는 동생, 그러니까 지금 A의 동생으로 섹션 DIV 있는데 A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은 섹션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한 거예요? A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DIV면 가려라 한 거예요. 이런 애 없는 거죠. 이제 이거 잘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태그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썼던 것 중에서는 이제 플러스, nth-child 이 두 개만 적용이 가능했던 상황인데 플러스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버튼 밑에 있는 div를 선택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nth-child로 했을 때에는 우리가 nth-child로 하면 A 위에 여기에 이런 거 생겨도 또 안 먹잖아요. 오히려 이제는 버튼이 사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얘를 아까처럼 이렇게 해놓은 상태였다면 이제 섹션이 없을 때에는, 얘가 없을 때에는 둘째 자식인 div가 디스플레이가 논이면 안녕이 잘 지워지는데 A 위에다가 이런 것만 생겨도 얘는 이제 제대로 안 먹잖아요. 이제 둘째 자식은 A가 됐으니까, div가 아니니까. 근데 얘는, 이 인접동생 얘는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게끔 잘 먹겠죠 이제.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됐더라도 A의 인접동생은 얘니까. 근데 실제로 이 플러스 선택자는요 좀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인접동생을 선택해야 될 일이 은근히 꽤나 있어서 얘는 실제로 쓰는데 자, 그러면 누구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누가 디스플레이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녕이란 글자를 지워놨는데 얘가 다시 튀어나오려면 A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div가 다시 튀어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이거였으니까 네. 이 문제는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 이 기능을 써야 돼요. 왜냐면 껐구나.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3차 메뉴 아이템 생각나실까요? 처음에 2차 메뉴랑 3차 메뉴가 안 보이다가 나중에 마우스 올리면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이걸 위해서 얘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려고 이거 배운 거예요. 여기서 인접동생 선택자는 이거 할 때 당장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지만 일단 안 보이게 하다가 나타나게 하는 거. 네이버에서 안 보이게 하다가 클릭하면 나타나게 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배운 거고요. 얘는 뭐 간단한 거였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에는 또 새로운 걸 하나 배울 겁니다. 우리가 프론트엔드에 대한 내용 처음 시작할 때 디스플레이랑 포지션이랑 플롯이랑 플렉스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중에 우리 지금 디스플레이는 써봤고 배워봤고 이제 포지션이라는 애를 좀 배워볼 거예요. 얘는 뭐 같아요? 그냥 단어만 봤을 때 그죠? 포지션은 위치라는 뜻이니까 얘는 실제로 포지셔닝을 해주는 속성이에요. 내가 위치를 정할 수 있어요. 얘를 사용하면. 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BNX 사이트에서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그냥 화면 보세요. 자, 이미지 태그 하나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좀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아니다, 얘를 하나 묶자. 섹션으로 하나 묶어서
이미지 밑에 div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거 하나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섹션한테 도더 솔리드 레드. 자, 지금 섹션에 자식으로 이미지 태그 하나랑 div 태그 하나를 넣어 놨고요. 이미지 하나 갖다 놓고 텍스트 써 놨어요. 얘가 만약에 상품명이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할까요? 티셔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미지의 기본 디스플레이는 뭐였죠? 이미지의 기본 디스플레이는 뭐예요? 인라인이죠. 얘는 인라인 블럭 둘 중에, 인라인 블럭인데 둘 중에 몰라도 돼요. 그냥 블럭이 아니구나 만 알아도 되죠. 블럭이 아닌 건 어떻게 알았어요? 얘가 이미지 옆에 왔으니까. 지금 이 티셔츠로는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티셔츠는 div가 감싸고 있고 div는 블럭이라 얘는 어쨌든 한 줄을 혼자 쓸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더 본 거고, 얘가 이미지 옆에 와서 붙는 걸 보면 얘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내려가겠지만 옆에 와서 붙는 걸 보면 얘는 블럭은 아니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너비를 400 정도로 좀 줄여놓고 300? 네, 400 400으로 해놓고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이미지한테 너비를 100%를 주도록 할게요. 이러면 부모가 가진 너비를 얘가 그대로 최대로 늘어나면서 활용을 할 거예요. 얘도 쓰긴 쓸 건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잠깐 놓고, 자, 이 상태로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밑에 있는 글자를 잠깐 지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미지가 고유의 너비가 있기 때문에 너비를 최대한으로 100%만큼 활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너비가 400이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세로도 늘어났죠. 얘가 들어가기 전과 후가 좀 다르잖아요. 너비를 400만큼 쓰기 위해서 100%로 붙기 위해서 세로도 같이 늘어난 상황인데,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 여백, 얘는 왜 있는 걸까요? 자, 잘 보세요. 사라졌죠. 여백 없잖아요. 다시 얘 여백 있죠. 디스플레이가 블럭일 때는 여백이 사라지다가 디스플레이 블럭을 주석을 걸었더니 여백이 생겼어요. 얘는 왜 이럴까요? 이거는 규칙이에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 인라인 블럭이든 인라인이든 혹은 진짜 글자든 이런 애들은요, 애초에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애매한 여백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바꿔주면 얘는 더 이상 글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여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블럭이 아니란 얘기는 얘 기본은 어쨌든 글자화 되어 있는 속성일 거니까, 인라인이든 인라인 블럭이든 둘 다 글자니까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지금 포지션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냥 이미지 갖다 놓고 하는 김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블락을 써도 되고 뭐 인라인 블럭을 써도 되고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여백이 거슬린다면 블락 쓰면 돼요. 글자만 아니면 이런 불필요한 여백은 사라질 거니까. 이거는 글자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자, 얘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자, 얘는 블락으로 좀 해놓고 진행을 할게요. 제가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 한테 포지션을 줄 거예요.
일단 뭘 줄 거냐면 스태틱이라고 하는 걸 줄 겁니다. 변화를 잘 보세요. 변화가 있나요? 없죠. 자, 이것도 하나 주고 하죠. 얘는 지금 변화가 없어요. 스태틱을 뒀을 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티셔츠라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이만큼이죠. 얘는 왜 이만큼을 더 가지고 있죠?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니까, div에 감싸져 있잖아요. div는 블럭이니까 너비 최대화가 돼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최대화가 여기에요? 여기가 아니라. 왜 우리 그냥 div 만들면 원래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왜 요 안에 있는 티셔츠라는 글자가 담긴 div는 여기까지밖에 못 늘어나는 거예요? 얘도 너비가 최대화라면 여기가 맞지 않을까요? 얘는 누구한테 갇혀 있어요? 섹션에 갇혀 있죠. 그래서 여기 티셔츠를 담고 있는 이 div 얘는 부모가 섹션이잖아요. 근데 섹션의 크기가 400픽셀이래요. 그럼 div가 너비 최대하니까 부모 무시하고 이만큼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부모 안에서 최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블럭의 특성대로 부모 안에서 최대화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얘랑은 좀 다르죠. 얘는 지금 부모가 바디인데, 바디는 이 화면 전체이니까 여기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섹션이 부모라 섹션이 400픽셀이니까 그 안에 갇혀서 최대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스태틱일 때 변화가 없었죠? 잘 보세요. 제가 앱솔루트로 바꿨어요. 근데 지금 뭔가 좀 달라졌죠? 지금 얘는 자, 얘 지금 티셔츠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div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미지 밑에 위치하고 있는 건 똑같이 여전히 위치하고 있긴 한데, 갑자기 보더라인이 티셔츠를 감싸지 못했죠. 그리고 얘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됐어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줄어들었네요. 너비 최소화가 돼버렸죠. 지금 이거 인라인 블럭의 특징이잖아요. 너비 최소화. 근데 지금 div한테 뭐 그런 거 준 거 없는데? 자, 포지션 앱솔루트라는 속성을 갖게 되면요, 블럭이고 인라인 블럭이고 상관없이 너비는 최소화돼요. 기본적으로 앱솔루트가 들어가는 순간 그 속성을 가진 태그는 디스플레이 블럭, 인라인 블럭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너비 최소화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인라인 블럭 준 것도 아닌데 너비 최소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얘 이상한 점을 또 꼽아보자면, 지금 섹션에 보더가 없었으면은 사실 얘는 스태틱이나 백그라운드 컬러로 보이긴 하지만 스태틱이나 앱솔루트나 위치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죠? 그냥 너비만 달라지고 위치는 그대로 있죠. 근데 여기에 보더가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더가 있으니까 이 보더는 이 보더가 들어가 있는 태그의 외곽선을 따라서 그려주는 애였잖아요. 지금 이 빨간 선 안에가 섹션이라는 거죠. 근데 티셔츠는 어디 있어요? 섹션 밖에 있는 거죠. 지금 빨간 선 안에가 섹션이니까 여기까지가 섹션인 건데, 이만큼이. 근데 얘는 지금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잖아요, 갑자기.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위로 바꿀게요. 이거를 탑으로 합시다. 밑에가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좀 떼서 보이도록 마진타 픽셀. 자, 얘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티셔츠는
이 div는요 원래 여기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탑 0을 줬더니 갑자기 천장에 가서 붙어버렸어요. 심지어 얘는 부모가 섹션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지금 태그를 건드리진 않았어요. 섹션 안에 자식으로 들어있던 div 태그가 갖고 있는 티셔츠라는 텍스트가 지금 갑자기 여기 있던 애가 탑 0을 줬더니 여기로 가서 붙었어요. 근데 섹션은 여기 있죠. 지금 갑자기 벗어나 버렸죠. 완전히. 여기 있을 때도 사실 벗어난 거긴 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더 명확하게 벗어났잖아요. 자, 포지션 앱솔루트는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부모한테 구속을 받지 않아요. 원래는 이제 섹션 안에 가둬져 있는 상태로 너비가 최대화 되더라도 그 부모 너비만큼만 최대화가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앱솔루트를 줬더니 갑자기 부모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그냥 이 화면 전체를 기준으로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다가 라이트 0도 한번 줘보면 여기가 있어요. 탐령 라이트 0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지금 여기 있는데 자식은 지금 여기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포지션을 배울 때 우리가 제가 이제 흔히 드리는 말씀이 유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앱솔루트를 가지고. 자, 이 티셔츠 div는 지금 포지션 앱솔루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진 이 벽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 화면 전체를 기준으로 떠돌아다닐 수 있게끔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유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스태틱, 얘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이 벽을 뚫고 나갈 수 없죠. 사람이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나요? 이런 벽을? 해리포터가 아닌 이상 못하죠. 근데 유령은 그런 거 상관없이 벽을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태틱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앱솔루트가 유령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스태틱은 일단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이 이미지 위에 올라갈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생각해보면 이 티셔츠라는 글자가 이미지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되겠죠. 이미지 위에 어떻게 올려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걸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앱솔루트는 돼요. 앱솔루트를 주고 탑에서 한 100픽셀 올라가 있죠. 가능해요 이런게. 그러니까 스태틱은 간단하게 어떤 태그들이랑도 겹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완전히 겹쳐질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가 겹쳐질 수 있나요? 몸이 겹쳐서 앞뒤로 있어서 겹쳐서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얘네 둘이 겹쳐 있는 건 아니죠. 무슨 샴 쌍둥이도 아니고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앱솔루트는 유령이라서 가능해요. 얘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위치만 포지셔닝 해준다면.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 탐령 아까처럼 라이트 0을 해놓고, 그럼 여기 가 있겠죠. 구석에, 우측 위에 구석에 이렇게 해놓고 섹션한테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라고 하는 걸 줄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갇혔죠. 섹션 영역 안에 돌아왔어요. 원래 여기 있던 애인데 화면 기준으로 우측 상단 맨 끝에 있던 애인데 갑자기 섹션 영역 안에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 릴레이티브는 유령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태틱일 때는 이 부모가 지어놓은 집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벽을 못 뚫고 나갔죠. 근데 앱솔루트가 됐더니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어서 막 여기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다 보낼 수 있거든요.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가 부모가 릴레이티브라고 포지션 속성을 가지게 되면 얘도 이제 기준이 부모로 바뀌어요. 이 부모 안에서 탐령 라이트형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의 집 안에 가둔 거죠. 이제 유령이더라도 유령의 집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 집 밖으로는 못 나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릴레이티브예요. 지금 잠깐 사이에 스태틱, 앱솔루트, 릴레이티브가 지나갔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픽스드라고 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가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포지션 활용할 때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이 세 가지: 스태틱, 릴레이티브, 앱솔루트. 근데 아까 처음에 스태틱을 했더니 변화가 없었죠? 기본값이 스태틱이에요. 사람인 상태, 겹쳐질 수 없는 상태, 벽을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부모의 크기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황, 그게 스태틱입니다. 이거는 수업 페이지 개념, 포지션 속성 정리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앱솔루트, 너비 최대한 줄어든다, 너비 최소화 개념도 써 있고요. 릴레이티브는 이런 거 없어요. 얘는 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유령의 집 만드는 거. 그래서 얘가 유령의 집화라고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유령화 된다, 이제 유령이 된다 하는 거고, 스태틱은 그대로 유지, 사람과 겹치는 건 불가능 써 있죠. 이런 거 헷갈리면 한 번씩 보면서 사용을 해도 돼요. 우리 디스플레이 처음에 속성 정리 보면서 했듯이 얘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활용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바텀 0, 레프트 0. 그럼 여기 와서 붙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걸어 놓을게요. 그럼 얘 사라질 거고, 이때 섹션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자식으로 있는 div가, 디스플레이가 보이도록 바꿔볼게요. 자, 지금 안 보여요. 티셔츠 없죠? 나타나죠? 없다가 나타나고. 이런 거 하려고 아까 처음에 A 태그 그런 것도 본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거 마우스 올렸을 때 지금 뷰라고 하는 글자 영역이 이미지 위에 지금 뜨고 있죠. 이런 반응형 만들려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지션으로는 이런 게 가능해요. 원래 이미지 위에 이런 텍스트 올라가는 거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포지션을 배웠으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고. 자, 이제 릴레이티브를 좀 지워놓고 이런 걸 하나 또 보여드려 볼게요. 얘가 너비랑 높이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는 지금 50% 50%라고 적어줬는데 누구 기준으로 50%예요? 얘는 화면 기준이에요. 이 전체 화면 기준. 그러니까 대충 사이즈를 봐도 반 정도 올라왔고요, 반 정도 옆으로 갔어요. 앱솔루트, 릴레이티브로 가둬지지 않은 상태에서 앱솔루트는 퍼센트를 줬을 때 화면 기준으로, 얘는 어차피 유령이 돼서 전국구니까 이제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기준 자체가 화면이 돼버린 거예요. 이 화면을 기준으로 50%.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탑을 0으로 올려버리면 지금 섹션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거죠. 얘는 유령이 됐어요. div가 유령이 되기 전에는 섹션의 영역 안에서 움직였어야 되는 앤데 유령으로 만들었더니 지금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릴레이티브를 준다면 얘는 이제 부모 기준으로 50%로 바뀌는 거예요. 가둬지는 거니까 더 이상 이제 전국구를 기준으로 할 수 없어요. 얘는 화면 기준이 안 되니까, 기준이 부모가 됐으니까 그 기준 50%. 그리고 위치는 탑0 레프트 0이니까 이쪽에 붙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릴레이티브를 부모한테 줬을 때랑 안 줬을 때의 차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이것도 하나 해보죠. 너비 높이를 가질 수 있다고 했죠. 얘를 둘 다 지우고요. 자, 여기다가 라이트 0을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끝에 가서 붙었죠. 그러면서 너비가 넓어졌죠. 똑같이 바텀 0을 줘볼게요. 화면을 다 채웠죠. 자, 얘가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유령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유령이라고 했을 때 탑 0을 주면요, 이 머리가 여기 와서 붙어요. 자, 머리가 붙는데 지금 탑과 레프트와 라이트와 바텀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얘는 앱솔루트 주는 순간 기본적으로 너비 최소화였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얘가 탑 0이다 했을 때 일단 여기 와서 붙어요. 그리고 레프트 0이라 지금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약간 마진탑, 마진 레프트랑 비슷한 느낌이죠. 벽으로부터 얼마큼 밀어내는가 이런 개념이었으니까 얘도 비슷한 개념인데, 얘가 탑 레프트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이트가 생겨버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냐면요, 얘가 머리가 여기 와서 붙고 팔이 여기 한쪽에 와서 붙어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라이트 0이잖아요. 여기에도 붙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블럭인을 가운데 정렬할 때 너비, 마진, 너비,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이 세 개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면은 뭐 누가 안 먹고 누가 안 먹고 이런 거 있었죠. 둘 다 손을 놔야 양쪽으로 이제 손을 놓고 붙을 수 있고, 뭐 혹은 마진 레프트가 손을 놨다면 마진 라이트 쪽에서 적용이 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쭉 늘어나요. 이쪽에도 붙어야 되고 이쪽에도 붙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개성을 안 부리고 있는 건 누구예요? 너비니까. 너비가 있으면 이런 게 안 돼요. 100픽셀이다 그러면 라이트 0은 못 붙어요. 얘 너비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너비가 개성을 안 부리니까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활용하면 아까 우리가 너비 50% 줬던 거랑 높이 50% 줬던 거, 그럼 화면 기준으로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어지는 거, 정사각형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자, 얘를 이렇게 안 주고 얘로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탑 50%, 레프트 50%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써줘야지. 맞아. 바텀 0. 지금 얘는 너비 높이를 따로 안 줬는데 이것만으로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얘가 이쪽으로 오고 싶으면 탑이 0이면 되고 바텀이 50이면 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밑에서부터 50%만큼 일단 밀릴 거고요. 라이트 오른쪽에서 50%만큼 밀릴 건데 탑과 레프트는 0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너비 높이 안 주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선택이에요. 꼭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좋다, 이런 건 없어요. 너비 높이 줘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좀 더 그냥 간단하게 너비 높이를 줘서 자, 제가 얘를 이제 이미지는 지워버릴 거고요. 4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죠? 얘는 이 자리에 4개가 겹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넣어주고 얘만 이렇게 하자. 얘는 first child 넣어주고 지금 4개가 완벽하게 한 자리에 겹쳐 있는 상황인데 얘를 이렇게 위치를 좀 바꾸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바텀 0 네. 바텀 0 왜 안돼 바텀 0 그리고 레프트 0 하면 이쪽에 와서 붙을 거고 얘는 텀0에 라이트 0으로 하죠. 이때 백그라운드 컬러 오렌지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바텀 0에 라이트 0으로 넣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얘는 레드가 눈이 아플텐데 블루랑 핑크로 하죠.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4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완벽하게 4개가 겹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위치를 어디부터라 좀 바꿔줬더니 이제 4개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얘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사용하면서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얘 그냥 두고 이렇게 하죠. 200픽셀 자, 겹치고 있긴 한데요. 누가 가장 화면이랑 가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핑크는 얘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다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오렌지랑 그린이랑 골드는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가려졌죠. 그게 얘가 가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오렌지를 가리고 있는 거고 오렌지가 그린을 가리고 있는 거고 그린이 골드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지션을 배우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개념 중에 이제 Z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XY 축이잖아요.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해야 돼요. Z라고 하는 Z축을 하나 추가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3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을 좀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있을 때 먼저 옐로우 노랑이 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위에 초록색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주황색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핑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 눈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분홍색이 맨 위에 있으니까 분홍색이 가장 가까이 보이는 거고 그 뒤에 오렌지, 그 뒤에 그린, 그 뒤에 옐로우 이렇게 보이는 상태예요. 얘는 일반적으로 태어난 순서대로 쌓여요. 따로 지정을 안 해주면. 근데 만약에 얘한테 Z 인덱스라고 하는 값을 뭐 1을 줬다. 그럼 이제 얘가 핑크를 뚫고 나오는 거죠. 얘 보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다른 애도 똑같아요. 만약에 얘한테 Z 인덱스를 1로 줄 거야 라고 하면 지금 변화가 없죠? 왜냐면 얘도 1이고 얘도 1인데 얘가 이미 위에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뚫고 나옵니다.
이제 3차원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평면으로 쌓는 과정을 했다면 이제는 겹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Z인덱스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얘를 그냥 얘한테 포지션 줘서 릴레이티브로 가두면 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섹션 기준으로 이제 영역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갑자기 안 나오죠. 이거 왜 이래요? 섹션이 지금 너비를 가지고 있어요. 섹션이 원래 높이를 가지고 있던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은 컨텐츠가 있기는 한데 어떤 상황이에요? 퍼센트로 앱솔루트가 돼서 유령이 돼서 퍼센트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유령이 집이 생겼는데 얘가 높이가 없어요. 집이 집이 가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션에 높이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를 완전하게 가둘 수가 있어요. 얘네가 지금 삐져나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얘는 밀려서 그래요. 밀려서 위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탑에서 이렇게 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를 아까처럼 4분할로 만들기 위해서 좀 바꿔볼까요? 라이트 0에 바텀 0, 그리고 탑 0에 라이트 0, 바텀 0에 레프트 0 하면 얘 기준으로 이제 갇혀서 나갈 수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얘를 탑을 아마 100픽셀 밀었다. 그럼 이제 여기 기준으로 100픽셀 민 거니까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거고, 얘를 400 밀었다. 가두긴 가뒀는데 이 기준으로 또 밀면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시간이 넘었네요. 빠르게 이것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얘한테 탑 0을 줬더니 올라갔죠. 그러니까 탑과 바텀 둘 다 0이 들어가 있는데 탑을 따르고 있네요. 아까 탑 0, 바텀 0 하면 위아래 늘어나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얘가 안 늘어나는 이유는 너비가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그런 건데, 자, 너비가 고집을 부리는 상황에서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가 똑같은 걸로 싸운다면 탑이랑 레프트가 이겨요. 라이트, 바텀을. 그래서 탑 0, 바텀 0 들어가면 지금 너비가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탑 0에 가서 붙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얘가 레프트 0이 생겼어요. 얘도 여기 와서 붙어요. 근데 지금 겹쳐져서 안 보이는 건데, 이걸 보이게 하려면 Z 인덱스 2 이런 거 하나 줘볼게요. 그럼 이제 오렌지가 여기 와서 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포지션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개념을 좀 배워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포지션에 대한 거 좀 이어서 할 거니까 오늘 한 내용 정도는 어느 정도 복습해서 익혀가지고 와주시면 좋아요. 내일은 뭐 활용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거니까 잘 복습해주시고,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1차 메뉴 5분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 연습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안 되는 분들은. 그러면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